혹시 아직도 자유의 날개를 펴라 유튜브 안 본 사람 있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 지금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약이죠. 자, 마두로도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은 마약 테러, 코카인 부매 등 4개 혐의가 있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마약 카르텔에 있어서 한 나라의 점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두로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콜롬비아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마약 문제와 관련돼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마약 카텔로 똑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즉, 마두로를 잡아온 그 목적에 따라, 그 명분에 따라 콜롬비아도 충분히 잡아올 수 있다라는 걸 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건 마약이겠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친중국가라는 겁니다. 자, 마두로도 중국의 1대1로 협력한다면서 중국의 돈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도 중국의 1대1로 협력한다면서 중국이 말하는 브릭스 은행에 합류를 했어요. 똑같은 친중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남미와 관련돼 지금 중국이 돈을 뿌리고 있고 그 돈의 힘으로써 이들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으로써 그 중국의 1대1로가 중남미까지 넘어오는 걸 하나하나 막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시간 순서대로 건 막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여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 그 중남미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돈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써 그 중국의 돈을 틀어막고 있고 하나하나 친중국가들을 바로잡고 있는 걸 이번에 베네수엘라 통일부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중은 때려잡는 거고요. 그 친중국가들이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써 이걸 바로잡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 이재명은 이걸 분명히 복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제는 전장이 옮겨질 거예요. 아까도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미국의 앞마당이라 말할 수 있는 중남미와 관련돼 미중 패권 경쟁을 벌이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를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제1도련선 여러 차례 이와 관련돼 미국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 트럼프의 새 안보 전략에도 대만 방어가 몰빵이 돼 있으며 제1도련선 관련돼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제가 속에 이재명이가 지금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뭐 시진핑에다가 뭐 기린도를 한번 주고 시진핑 마누라한테는 뭐 타마 놀이개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를 줬으면 우리도 뭔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정권이 시진핑한테 이재명을 받았는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 이재명 저번에 컨셉을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자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들을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마가 모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백악관의 주화, 심지어 황금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중고장터에 올라와 있는 황금 열쇠까지 들이 홍보를 해가면서 미국과 잘 지내고 트럼프와 잘 지낸다고 호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을 갖고 시진핑을 만나는 과정 속 이재명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갖고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정권의 시진핑한테 뭘 받았는지 얘기를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진핑과 찍은 셀카입니다. 지금 이걸요, 이 정권이 자랑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카는 이재명이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시진핑한테 선물로 받은 샤오미 폰으로 이걸 찍었다라는 겁니다. 본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가 시진핑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 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재명이가 우리 기업인들을 데려다가 경남도 정시,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송나라랑 외교 거래를 했던 그 시절을 언급하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중국에다가 활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맺는 과정 속에서 민생경업 MOU라고 14건을 체결했다고 이 정권이 되게 자랑을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우리 시장을 열라고 이재명이 중국 간 거 아니잖아요. 뭐 민생 경협 MOU 맺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건 한한령 언제 풀리냐, 소외 구조물 언제 철거하냐, 핵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주요 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한령 관련돼서, 핵잠 관련돼서, 심지어 소외 구조물 관련돼서 그 어떤 결과도 못 내렸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 정권은 핵잠 관련돼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입장을 충분히 선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이 정권이 선용했다 핵잠 관련돼가지고 긍정적인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요, 북핵 문제, 이 정권이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해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군축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빼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주고 있고, 실제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서 한반도 해법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중국의 문서에는요 한반도의 희우자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정권 외교구만 시진핑이랑 이재명이랑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고 한반도 평화를 안정시키기로 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중국의 발표문에는 한반도의 희우자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재명 정권이나 저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랄까, 이 정권이 한한령 관련돼가지고 문화 컨텐츠 교류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하나의 중국을 거론하면서 올바른 역사에 캐내서야 된다 라고 이재명한테 압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논해야 되는 한한령, 서해 구조물, 핵잠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중국이란 논했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관련된 내용을 중국 외교 문서 그 어디에도 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듣고 왔다라는 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문제가 터짐이 있어서 시진핑과 이재명을 향해 올바른 편에 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 편을 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때렸다, 지금 나 그거 불편해, 미국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네, 다만 대만을 향해 내가 하는 것은 이재명이 내 편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시진핑이 대놓고 이재명을 향해 내 편 들어라 라고 압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게 측면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핵잠을 이 정권이 말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핵잠이 시우자도 않고입니다. 이 정권이 북핵을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중국은 북핵을 용인해주고 있어요. 이 정권이 한한령을 얘기하지만 중국 문건에는 한한령 관련돼서 그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중국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이재명한테 내 편 들어라, 너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돼 라고 압박만 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재명이가 제대로 된 사고를 쳤습니다. 자, 어떤 사고를 쳤느냐?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을 향해 가장 목소리 내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의 불법적인 서해 구조물입니다. 이게 벌써 16개예요.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이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 시진핑과 논했다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중 정상, 서해는 평화 공영 바다 같은 인식, 구조물 건설적 협력 기록, 이 모든 말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권 말에 따르면 서해는 평화와 공영의 바다라는 같은 인식을 이재명과 시진핑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서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모든 서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해가 문제되는 건요, 우리나라 서해예요. 서해 잠정 조치 수요, 여기에 중국이 우리 허락도 없이 시들 멋대로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우리 배가 지나갈 때 군사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평화란 돈하고 공영으로 납니까? 중국이 지들 멋대로 불법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게 어떻게 평화야? 이게 어떻게 공영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 정권이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왜 이런 불법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서해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서는요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불법적인 서해 구조물을 써가지고요 빨간 색깔, 이만큼 우리 서해를 뺏으려는 목적이에요.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선취하는 건요, 평화의 목적도 아니고 혼전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우리 바다 뺏으려는 그 목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 평화가 어디 있고 hun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철거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철거에 치우쳐도 못 꺼내면서 무슨 서해와 관련돼, 서해 구조물 관련돼 평화 hun명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북도와 관련돼서 분명히 북도가 우리 수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미국 진대준이가 중간 수역으로 바꿔가지고요. 지금 일본과 우리 간의 북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노무현이가 김정일과 대화로 가운데서 NLL 나는 진정이라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NLL에 따르면요, 저렇게 파란색깔 줄이 됩니다. 근데 북한의 주장에 따른 우리나라 바다가 뺏기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계속 우리나라 수역을 내주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도 과거 북한 편 들어주며 우리나라 수역을 내주고 있고, 과거 김대중이도 우리나라 수역을 내주면서 북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수친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서해를 내주면요, 우린 도대체 받아오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이재명이가 대그룹적인 한중 외교를 펼치면서 시진핑의 색 하나 받고 우리나라 서해를 상납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중국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고 얼마만큼 뺏어가려는지가 아예 그림으로서 정리를 해서 부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권 이와 관련돼 식소리를 못하며 시진핑이 선물해둔 샤워판 들고 와서 이재명이 부의하고 사진을 찍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이게 진짜 이적죄고요. 이게 진짜 외환죄입니다. 적에게 유리하게 말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 있습니까? 북한 아니겠냐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무능한지 그 무능한 과정 속에서 중국에 건너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우리나라 서해를 상납하고 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와 중국 간에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해는, 특히 서해 구조물은 누구랑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미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이번 베네수엘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까불면 뒤진다고요. 자, 지도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만 말하는 이지, 우리나라 수역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해가면서 우리나라 서해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이 보이시죠?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 수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빨간색으로 아주 중국이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 이게 지금 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제2의 도련선 배만 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2의 도련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점점점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해가 서해 구조물로서 중국이 원하는 걸 뺏기게 되면요, 제2의 도련선이 침범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미국이 이와 관련돼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도 이 정권을 향해 중국이 서해 구조물이 우리 니들 바다 뺏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미국도 직접 나서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니들 바다 니들이 지켜라,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시그널과 메시지를 얼마나 주냐고요. 더 나아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이 이례적으로 서해 훈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대규모로 어느 정도로 동원을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조개기에 핵잠에, 다음에 항공모함에, 심지어는 구축함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로 서해에 미국이 군사훈련을 펼친 거예요. 즉, 미국이 지금 우리 서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문제랑 직결이 되는 거고, 결국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를 뺏으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서해를 뺏으려는 그 자체도 있겠지만, 이번 대만 문제, 즉 대만 침범 관련돼서 이들이 길을 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고, 미국이 여러 차례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메시지를 줬다고요. 근데 이 정권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평화,
오염, 심지어 구조물 건설적 협력이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제1도령선 관련돼서 이 정권이 그 제1도령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주고 있다는 걸 이번에 이 대그룹 쪽의 외교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미국이 모르겠냐고요? 이건 지금 트럼프가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냥 안 가요. 이란 핵시설에다가 벙커버스터 6방 내릴 때도 베네수엘라 공습하고 마두로 체포할 때도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차례 경고와 시그널을 했습니다. 서해도 똑같아요. 지금 수년에 걸쳐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하고 우리나라 향해서도 메시지 내면서 서해를 함께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미 정권이 그 얘기를 들었고 관련돼 문건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국에 가서 서해 구조물을 문제를 삼고 이들 빨리 뽑아라 라고 말을 못할 망정 서해 구조물 관련돼 가지고 평화니 홍전이니 협의 이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와 미국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야 저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정권이 이와 관련돼 시진핑의 셀카 하나 받고 우리나라 소외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내줬다고 말하냐면요. 지금 이 정권이 소외 경계 획정 관련돼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외 경계 획정을 왜 회담을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다예요. 국제적으로 국제법으로 우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거 중국이 좀 불법적인 구조물로서 우리나라 소외를 떼시려 하고 그 목적이라는 게 지금 제1도령선 관련돼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걸 차관급 회담을 왜 개최합니까? 회담을 개최할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이들 소외 구조물 뽑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말 같은 얘기. 우리 바다와 관련돼 중국이 침범을 했어. 그것도 불법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관련돼 우리가 문제를 삼고 관련돼 뽑아가라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이 회담을 하겠대요. 해서 중국이 얘기를 틀어주겠답니다. 관련돼 협상을 하겠대요. 자, 중국이 협상이 되는 곳이면 구조물을 이미 뽑아갔겠지. 중국이 협상이 되는 곳이면 대만 침공하려고 접었겠죠. 이 공산국가들이 언제부터 협상이 됐습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붙어먹어가지고 악의 삼축으로서 자유민주국가를 위협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외교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그 망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두로 치트로 게이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마두로를 바라보는 시선 신중국가 그리고 반미 지도자입니다. 마찬가지요.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 신중국가 반미 미자미나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농담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미군 이미 안보 전략에 북한까지 빼가면서 대만 방어에 집중을 했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팩트시트 곳곳에 중국 견제 한국 적극 효과를 말했으며 거기 안에는 대만 해협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정권이 미국과 트럼프랑 약속을 한 거라고. 근데 이 정권이 미국의 안보 전략을 알고 있고 이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팩트시트에 접수를 해서 대만 해협 평화 유지라는 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서해 구조물 관련돼 평화 구명 협의라는 얘기를 하며 경계 획정의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려 노력한다고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까보면 뒤진다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분명히 해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앞마당인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즉 해상과 관련돼서 지금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만도 뭡니까? 똑같이 지금 해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이 있어서 땅과 땅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다를 차지하는 곳이 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시선을
미국과 중국이 동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마스가나 그래서 이 정권의 말을 들어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 하나가 미국의 지금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주선소를 건설까지 하고 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다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여러 차례 도와주겠다, 함께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요. 트럼프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김해공항을 기폐경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남에 있어서 분명히 이 인간이 서해의 구조물 관련된 직소리를 못할 것이고 서해의 문제와 관련된 직소리를 못할 것이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실시해버릴 걸 예상을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분명히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미국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보여주는 파포와 관련돼서 김해공항을 대형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에 말하는 거예요. 까불면 뒤진다고요. 까불지 말라고. 근데 이재명은 지금 연일 까불어 지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미국이 안보 전략에 넣어서 그랬더라 팩트시트를 밝혔고 그걸 이 정권이 지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이랑 셀카 찍으면서 시인 하나 거리며 미국이 지금 가장 민감해하는 서해 구조물 서해와 관련된 중국의 편을 들어주면요. 미국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냐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그냥 보통 사안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당장 지금 오늘들 보도를 보십시오. 다 이 정권의 외교부의 문건만 받아쓰게 합니다. 마치 이재명이 중국이랑 한한연관은 얘기가 잘 된 것처럼 핵정관련의 얘기가 잘 된 것처럼 서해구조물 관련 얘기가 잘 된 것처럼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의 말만 받아쓰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이 정권이 말하는 모든 문건 안에 있는 내용이 중국의 외교 문건엔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이 정권은 한반도 평화라고 북핵을 얘기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중국은 북핵을 인정해주고 관련된 문서에 담아있지도 않습니다. 이 정권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문화 교류라 말하지만 중국의 문건에는 문화의 미음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해 구조물 관련 이 정권은요 서해를 산맥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유사답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말이 안 되는. 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4가지를 요구했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시진핑을 회담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밝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이 국방산업협력과 관련된 제품, 예를 들어 군함 등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중거리는요, 미국의 미사일이 중국까지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나라에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드랑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미국의 지역에서 임무를 확장돼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중국을 전제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을 빼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한 달 지나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들어주는 순간요 우리나라는 반미국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중국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우리 길을 군함 못 만들어, 미국의 미사일 배치 못해, 주한미군 패, 그리고 하나의 중국 말하면요 우리는 반미 친중국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4가지를 요구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가 이 4가지를 받아줌에 있어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 우선에 제재를 풀어주겠대요. 두 번째, 한한령을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공연을 허락하겠답니다. 세 번째, 중국 관광객 한국 여행 지난해 기준 올해 상반기 3배, 5배 확대를 약속하겠대요. 네 번째, 김정은과 이재명이 만날 수 있게 하되 다만 비핵화 반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안하는 4가지랑 중국이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4가지가 이게 지금요 1대1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척을 줘가면서
반미친 중국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과 공연하는 게 우리 국익이에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많이 오는 국익입니까? 이재명이 북한을 만나는데 이재명이 김정은을 만나는데 북핵 관련의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국익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허리가 성사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오션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제재 풀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역대치로 가면서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범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은이가 핵미사일을 넘어 핵점을 꺼내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핵 얘기하는 정은이를 왜 만납니까? 안 만날 필요가 없지. 지금 중국이 제안한다는 이 네 가지가 해주겠다는 네 가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대만의 얘기가 이재명 정권은 사실 문이라 말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네 가지 요구 조건이 뭡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을 준수하겠다고 밝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은요, 했어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겠다고. 그것도 중국의 언론사 만나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중국이 네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이재명이 해준 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정권이 중국을 만나서 하겠다는 모든 내용이 있어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한영해제, 중국인 무비자 관광, 심지어 김정과 회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건 실제로 이재명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이 정권이 지금 중국이랑 외교를 패칭이 있어서 의제를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고 있고 그 불리한 의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는지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중국의 멱살 잡혀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중반에서 자기가 뭔가 조율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조율 과정 속에서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재명이 미국한테 멱살 잡히고 있고요. 이제는 중국의 멱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관세협상이라는 내용 아래서 미국의 멱살 잡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혜택했으면 이제는 중국 차례입니다. 시진핑과 이재명을 소환시켜가지고 멱살 잡히는 가운데 또다시 엄청 뜯길 거라는 이재명의 외교 무능이 양측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미국에 뜯기는 건요, 중국에 뜯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낫죠. 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그 동맹국 가운데 주한미군이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주한미군과 미 핵 억제를 통해 북한을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우리 안보를 지켜줘요? 북핵을 막아줍니까? 북한과 연대가지고 쓴소리 합니까? 무조건 북한 편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그와 관련돼 계속 진중인보를 벌이는데 문 가리고 앙리가면서 나 트럼프랑 친해, 미국이랑 친해 라고 말하는데 당장 지금 이재명 시진핑 만나서 한 짓거리를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와 미국이랑 친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마두로와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은 김정은이가 긴장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담장을 못 잡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관련된 행동을 옮김이 있어서 경고를 하며 답을 난 뒤진다고 말했고 그 배경을 심해공황되는 건요 그연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대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해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한테 서해를 니들 스스로 지켜라. 니들 스스로 못한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는 시그널을 수년 동안 줬다고요. 이 정권 6개월 동안도 수십 번을 줬다고요. 근데 이 정권이 그걸 못 알아쳐먹고 시진핑에 붙어 먹어가며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고 서해 구조물 서해와 관련돼서 중국을 향해 직소리 못하며 평화, 홍전, 협력 이딴 얘기하면요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이재명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해 컵두부터 얼마나 문제를 크게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의 날개를 펴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